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덕분에 올랐던 하루 만에 반등을 뒤로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낙폭이 깊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일본과 미국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했죠.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여파는 일시적일 것이며 올 한 해 동안 금리를 2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투심이 어제 하루에는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다음 날인 바로 간밤에는 또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또 증시를 끌어내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롭게 한 가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유럽연합이 이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던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따라서 보복 관세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 간 관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번 주 내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여졌지만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 소폭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번 달 말부터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심이 지금부터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한 굵직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HBM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에 장중에도 상승이 됐고 장 외에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영향을 이어받으면서 오늘장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6만 원을 탈환한 삼성전자, 오늘은 6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지금 GTC 2025가 계속해서 오늘 밤까지 열리죠. 이 행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DDR7 제품 최고다라는 이런 문구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굵직한 종목들의 소식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장에도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 또다시 불발이 되면서 하한가 일제히 그룹주들이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도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고 있는 하루인데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금요일 치고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전에 약간 좀 심하게 좀 조정이 왔었죠, 여러분들. 네. 일단 오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PPT 한번 빠르게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이 HLB가 저는 되게 뭔가 안 될 것 같았다 생각보다는 약간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HB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 올리는 거는 기대감에 올리는 건 진짜 고수 중에서 고수예요. 네. HB가. 기대감은 미리 뛰고 또 올라가는 거는. 근데 임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약간 좀 임상에 대한 기대감에 잠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돼가지고 빠져버렸죠. 그리고 HBM 그룹주 중에서는 HBM
제약이 대장주입니다. 네. 상승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떨어질 때는 HLB 제약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HLB하고 HB 제약이 지금 현재 하한가입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제약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제약이 하한가로 떠지면서 HLB 파나진, HBA 제약, HLB 머터 이런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약간 좀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한가가 풀려서 마냥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상승이 돼도 사야 할 게 있고 안 사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범양건영 그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정주 올라가다가 거해전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관리 종목으로 그렇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HB 구입주들이 빠지면서 어제부터였죠. 알테오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도 오늘 잠깐 어제 낙폭이 따가지고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약간 좀 지금 또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바이오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 알테오젠은 좀 떨어져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져도 돼요. 이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은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주가 전체적인 투심을 끌어올리진 못합니다. 시장을.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가 지수로 견인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빠질 때마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분산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까지 통신망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HB 그룹주들이 빠지고 알테오젠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들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하고 HB그룹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어서 코스닥이 오늘도 1% 가까이 낙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스피 쪽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견인하고 있고 하나그룹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섹터가? 방산도 있고 조선 관련주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나그룹주들, 그다음에 하나그룹주들에 속해 있는 조선주하고 방산주들이 어제부터 조정이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음모론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도가 다가오는데 자폭을 해버렸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유상증자를 해놨어요. 자폭을 했어요. 네. 공매도 맞을 바에는 유상증자로 떨구겠다. 뭐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3조 원 이상을 방산 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고 해군 쪽에다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추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주가는 미리 그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장 판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나그룹, 조선주, 방산주 다 떨어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그룹, LG 이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슈 현상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중국의 조선주 이제 트럼프의 중국 반사 이후 해운주하고 조선주들이 그동안 상승한 만큼 트럼프의 입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조선, 해운, 그다음에 방산, 하나그룹 이 종목들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TC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엔비디아 GTC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네. 오늘 바이오주 하나그룹들이 다 이탈이 돼서 삼성 쪽으로도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삼성이 최근에 며칠 동안 5% 6% 정도 상승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이 바닥이구나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주가가 오늘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따라 가지고 시작에 따라 가지고 와. 저렇게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은 그동안 주도했던 하나그룹주, 방산주, 조선주 얘네들이 이탈이 되면서 바이오주까지 이탈이 되면서 삼성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일단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그동안 많이 주가가 쉬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오늘 하락하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화그룹주 그리고 조선주, 방산주라든지 HLB그룹주를 필두로 한 바이오 제약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실시되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보고 많이 올랐던 종목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방산주, 바이오주 눌린다고 해서 절대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도에 따라서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수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다음 주 뭔가요? 아, 다음 주 뭘까요? 다음 주에 더 오른다? 사실 다음 주에는 모든 종목들이 어떤 게 호재가 있다, 뭐가 있다. 그거는 사실 당일날 터지는 호재들인 거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터질 거다. 종목 100개 얘기하면 그중에서 3개 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에 보셨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통신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저는 모든 일정은 상승하기 전에 다 섹터 대장주 다 설명해 드립니다. 새벽 2시까지 해요. 새벽 2시까지. 네. 이게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말이에요. 포장마차도 아니고 그렇게 새벽까지 매번 통신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정리하면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터지고 나서 보지 말고 터지기 전에 봐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만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이 국내 시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탄핵 심판 선고가 그렇죠.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또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네. 다음 주에 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네.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다는 사실 네.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지금 12시 12분이니까 12시 30, 한 오후쯤에 그게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합니다. 한 2시쯤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시쯤에. 네. 2시쯤에 좀 탄핵 소추가 되면은 지금 시장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환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70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1470원이. 네. 지금 환율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또 우리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놈의 탄핵 정말 솔직히 지겹습니다. 탄핵 지겨워요. 아니 지금 반등할 것도 많은데 반등할 것도 많은데 네. 반등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환율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 윤지원 원선이 고등학생이었습니까? 2000 언제죠? 2008년. 2008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저기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다고 계속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어게인이야? 대한민국 지금 어게인입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어게인이에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환율 조작우기 하는 소리 듣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환율 조작우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 환율 높이는 건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국 주식시장 걱정이 된다. 걱정돼 이유 왜 자꾸 만듭니까? 물론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증시 쪽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1,470원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번 달에 단 유럽 국가에서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이 되는 물건들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또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하는데요 욕먹고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하는데요 욕먹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맞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470원 그리고 잠시 후 2시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빨간색 입었다고 뭐 그런 건 또 뭐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원래 예들어서 빨간색 입은 겁니다. 파란색도 파란색도 입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씀하세요, 전문가님. 이 부분 이 2시부터 열리면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국정 컨트롤이 또 사라져요. 음, 또 사라집니다. 와, 진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탄핵이 이번에 또 탄핵 소추가 되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은 이제 또 여당 숫자가 있고 야당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이 바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시에서는 이걸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누가 맞설 겁니까?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에 권한대행이에요. 맞아요. 교육부 장관 아니면은 맞아요. 그쵸? 교육부 장관이 맞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이러다가 저한테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한테까지 오면 전 TGC에 올릴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너무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상승이 된다. 이거는 그냥 당이나 터지는 호재가 당이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승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주포가 어쩌고 저쩌고 본인들만의 환상의 소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 이 부분도 아마 더 미뤄지지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까지도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어제 되게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어제요, 왜요?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발표 안 할 것이다. 네.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 그다음에 시간에어도 다 무너졌습니다. 네. 이스타코 뭐 종목들 뭐 거의 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주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애니 능률 PM 분야하고 애니 능률하고 자꾸 헷갈리네. 네. 여러분들 PM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러분들 이 PM 분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니 능률이었나 자꾸 헷갈리네. 어떤 종목을 윤 대통령의 애니 능률입니다. 네, 애니 능률이죠. 네. 자, 애니 능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오늘 장 초반에 상승되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실패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하한가로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소타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 정말 하지 마십시다. 그게 어떻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HBAB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정치 테마주 바이오주 하지 맙시다. 지금 뭐 단타하시는 분들의 거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HLB에 대한 이야기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전문가님? 아니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뭐 얘기해봤지 뭐합니까? 저희가 바이오주는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 자주 드렸어요. 네. 뭐 하이 리턴도 좋지만 하이 리스크까지 다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조심하시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네. 있습니다. 하나그룹주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유상증자 이슈가 빵 터지면서 거기에 좀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이슈도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그룹주 지금 만약에 조정 받을 때 뭐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겠죠. 네, 그건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저는 그건 건가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그룹 제가 단타쟁이에요. 네. 제가 집에서 전업 투자자예요. 전업 투자하면 저는 하나 오션을 들어갔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오. 그러면 하나 오션이 이게 중간에 말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장기간은 이제는 갖고 갈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간은 갖고 갈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의 기술주들이 떨어졌을 때는 올라갔게 조선주, 방산주 거기에 합쳐서 시가총액이 커진 하나그룹주란 말이에요. 네.
올라갔구나. 와, 많이 올렸네요. 네, 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근데 저 상황이 계속 끝까지 또 유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고울주들은 전업 투자자들한테만 맞는 거지 본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다가 뭐 운 좋게 올라가면은 탈출할 수가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하나고울주들이 빠져야 기술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빠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져도 네.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이런 종목보다 지금 조금씩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굉장히 저점인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죠. 거의 그렇습니다. 한 시장이 한 80%가 저점일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 최근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흐름이 좋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이제 6만 원 이제 돌파할 때 이제는 좀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혼자서 들었거든요. 그 박스권 어제 딱 뚫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왜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삼성은 12월 달 중순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 금투세가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아유 삼성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삼성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 보조금 검토하고 줄 거. 그래서 48,000원까지 빠졌어요. 네. 삼성은. 그래도 저는 삼성을 믿은 게 아니고요. 삼성에 대해서 맹신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삼성이 그래도 그때도 환율이 1,400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환율은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금투세도 종료됐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때 삼성은 58,700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58,700원에 들어갔는데 보조금 문제 터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 12월 달에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경 진짜 그것 때문에 또 삼성 빠지고 네.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삼성의 자산주 매입으로 저희는 다시 올라왔고 지금 현재 한 3달 동안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5% 정도 수익 중입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5% 정도가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매번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7만 갈 것이다, 8만 갈 것이다, 9만 갈 것이다, 10만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적자할 때 수익이면 빼고 또 눌리면 그때 들어가지 뭐. 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의 시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 주가가 상승하니까 증권사든 주식TV든 이제 삼성 뭐 HBM, DM 업황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올라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야 물론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하고 계속 삼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이니스가 더 많이 상승해도 삼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 이겁니다. 왜? 올라갈 근거가 바탕이 많았었을 뿐이지 네. 삼성이 중간에 떨어진 거는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떨어진 게 더 많았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죠. 네. 그때 삼성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HBM 제공 안 해도 지금 6만 넘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HBM 제공 안 해도 7만 8만 원까지 갔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즉 바이오주, 하나그룹주, 조선주, 반선주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들이 다 빠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까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정이 반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삼성이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업황에 대해서 올라간다는 것보다 바이오, 조선주, 화학주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그룹주들이 빠져서 그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7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금 자,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선생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을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죠? 4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시대 때가 눌리느냐 한번 2시대 때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삼성을.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 저점이고 그리고 올라가던 종목들 조선주, 방산주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곳이 바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그 엔비디아 GTC 행사 관련해서 DDR7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정리한 거 다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거듭 강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젠순왕 CEO가 DDR7 제품에다가 사인을 했다고 네네네. DDR7 락 이러면서 최고다. 락. 사인을 하고 또 그 문구를 적었다고 해요. 근데 아쉬운 거는 HBM 부스가 있었는데 약간 동선이 안 맞아서 거기는 패스했다고 합니다. 아, 그 부스를 잘 설치해야지. 그 왜 부스를 잘 설치 못 해가지고 죄송한 죄송하게 HBM 오면 그 입구에다 텐트 치사하게 부스를 만들어야지. 입구에다가 HBM 부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아쉽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전문가님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잘 가고 있고 저희가 또 중소형주 단에서도 여러 종목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엄청 번만 많은 얘기했죠. 더 엄청나게 알려주실까요? 얘기했어요. HBM, 뭐 엔비디아 GTC에 열리는 날 HBM, 양자 암호, 소캠, DDR7, 오. 그다음에 소캠, 그다음에 DRAM 관련주,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니스, 그다음에 광반도체,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액침냉각, 액침냉각, 유리기판 엄청 많이 교육해 드렸거든요. 전부 다 했어요. 네. 목요일 날. 그러고 나서 다 상승 났어요. 네. 워낙 교육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장주들이 상승할 때 아 이거 상승한 거 보셨죠? 이거 교육한 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올려드렸어요. 그 부분을.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대표적으로 소캠 관련주들은 계속 그 후에 상승됐고 마이크론 관련주도 계속 상승했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소캠 관련주인 3A 로지스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A 로직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3A 로지스 저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와우. 왜냐면 소캠 관련주도 설명을 해뒀던 거고요. 네. 그리고 3A 로지스하고 왜냐면 이게 HBM 다음 세대 모델이거든요. 소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3A 로지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상승하고 쭉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교육해드린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는 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DR7, IMT. 오. IMT도 설명해 드렸죠. 자, 여러분들 IM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IMT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30%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와. 오늘도 계속 상승이 됐고요. 네. 이은이 저의 통신망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네. 저희가 방송에서는 TCC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통신망에서는 정말 그 비밀 정보들을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럼요. 진짜 시청자들이 네. 포장마차하고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요? 시청자들이 포장마차하고 하고 있어요. 뭐 새벽까지? 새벽까지 뭐 진짜 서비스도 많고 새벽까지 운영하는? 엄청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글을 올리니까 네. 아 나 예도 전문가님 때문에 난도증 걸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난독증 분도 있고요. 난도증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도증 걸리다도 공부하셔야. 그래야 나한테 의지 안 하고 오. 주식 방송 의지 안 하고 서점에서 책 안 보고 본인들만의 그걸 키우지 않겠냐.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네. 제가 완벽하면 저 여기서 이거 안 해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저만의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받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방송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손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 설명해드릴 게 뭐냐면은 네네네. 반도체는 네.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GTC에. 오. 그리고 양자 암호도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이오주, 조선주, 반성주, 하나그룹 이 네 가지 섹터가 수급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이 주가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조선 방산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빼고 그리고 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재료가 소멸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제 랠리는 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급이 이동할 만한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여러 가지 상승의 요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오셨네요, 전문가님. 저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아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 통신만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되 저는 2차 전지에 맞겠다. 물론 제가
TCC가 물려서 2차 전지 쪽으로 돌아갔었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2차 전지가 제가 맞았고 앞으로도 제가 맞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근거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 전문가들 보면은요. 네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어떤 분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쪽으로 빠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잠깐 찬성했다가 조용히 있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문가들이 좀 어떤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잠깐 눌리면은 시청자들한테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처럼 TCC 마이너스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쪽팔리지는 않습니다. 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빠진 것뿐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저는 계속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네. 아나운서님. 음. 일단 코스다 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있다. 근데 코스다는 게 쪽 뭐가 있냐? HB 그룹들이 있다. HLB. HB. 자꾸 네. HLB하고 HLBM하고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HLB. 헷갈리지 않으세요? 안 헷갈려요. 제가 이상한 거군요. 정말 너무 많은 이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HLB 그룹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알테오젠도 있고요. 그러면 알테오젠하고 HB 그룹들이 그동안 코스닥을 끌어내린 거예요. 네. 네, 그동안 코스닥을 끌어내린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끌어내린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바이오주들이 수급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오전에 잠깐 반등했다가 갑자기 또 눌려서 빠져버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가 바이오주 쪽이 힘을 못 쓰니까 2차 전지 쪽이 또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부터 기술적 반등의 에코그룹이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4%까지 빠졌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1%까지 상승하다가 또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안 도와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이끌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사실 어느 정도 말아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업황이 대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얘기하는 업황이 대산하고 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까요? 네. 쉬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어떤 다른 종목들도 다 설명해드려야죠. 조목관님 근데 에코프로 BM이랑은 조금 다르게 에코프로는 어쨌든 지금 2.3%, 2.4% 이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흐름이 좀 다른 거죠? 그나마 호가창이 얇아서 그래요. 오. 요즘 1,000원짜리, 2,000원짜리들이 막 상한가 가고 돈 좀 주고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잠시 전체성일 때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얇은 호가창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갑니다. 몸집이 조금 작으니까 더 잘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타이밍 진짜 맞아. 왜요? 우리 윤지 아나운서 진짜 GPU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윤지 아나운서가 에코프로 얘기했는데 네. GPT구나. GPU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GPT. 이제껏 GPT라고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렇구나. GPT. 누가 보면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얘기하는 줄 알겠네. AI다. GPT입니다. 오케이. 레드 전문가의 GPT입니다. 윤지 네. 아나운서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에코프로가 최근에 뭔가 도봉산을 가는 느낌이에요. 도봉산? 예. 음. 도봉산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청계천 거리를 걷고 있어요, 지금. 그 무슨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다듬어서 간다는 거죠. 좀 뭐 언덕을 오르듯이 올라가고 예, 있다. 언덕을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저는 향후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가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얇은 것 중에서 에코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에코프로 버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못해도 1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2만 원. 네. 지금 거의 2배인데요? 네, 2배예요. 네.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네, 12만 원이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12만 원 쓰지 말고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 네. 만약에 이렇게 썼다가 안 올라가면은 또 레드 전문가 때문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저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빠진 것도 있지만은 에코프는 저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아니 뭐 방송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 언제 그렇게 다 나중에 알려주신다. 그게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정보를 저희가 막판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숨겨왔던 발톱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넘겨볼까요, 전문가님? 자, 또 있어요. 네네네. 자, 중요한 거 NN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자, 여러분들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NNF가 최근에 3조 원 5천 원 이상을 계약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뜯긴 것 같아요. 네. 3조 5천 원이. 네. 그렇죠? 오히려 뜯긴 것 같아요. 수주 계약하고 나서 그럼 여기서 이 수주 계약이라는 게 어떤 회사냐? 테슬라냐? 아니면은 리베아니냐? 아니면 파나소닉이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NNF는 하이니케 양극재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에코그룹보다도 제일 많이 이번 연도에 상승할 종목이 NNF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 NNF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3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요. 13만 원입니다. LNF 13만 원. NNF는 네. 13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2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예드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예드 전문가님. 이제 좀 있으면 방송 못 나오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 사람 입이하고 막 얘기하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환율이 1,470원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했죠. 못했잖아요. 네. 가능한 거고 가능할 수 없는 꿈의 크기를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NNF가 13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NF의 하이니케 양극재가 앞으로 원톤형 배터리에 대한 이하나치고 4680 원톤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이고 이 양극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하이니케 양극재는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점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3조 5천 원 계약해도 주가가 왜 빠지느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영향으로 2차 전지가 빠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점지적 우상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빠지는 거 아니냐. 테슬라 전기차 판매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1월달, 2월달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마침 테슬라 주가가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네. 테슬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빠지고 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까지 정치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다음날 2차 전지가 개파락이 됐다? 그런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으로 빠졌으면은 다음날 2차 전지한테 영향이 주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미국이 어차피 찾을 수밖에 없는 건 한국의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중국 배터리 쓰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없죠. 미국차에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자율주행 AI가 시대가 열리는데 네. 그걸 중국한테 또 뺏길까요? 안 되죠. 뺏깁니다. 안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추가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번 연도에 제일 많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 올라가면 YC가 올라가고 테크윈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에코프로비엠, NNF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파생테마가 올라갑니다. 어허. 4680 원통형이 있고 돈박이 있고 NFP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니케도가 있고 알루미늄, 원통형, 천에 전고체, 폐배터리, 리튬, 광물. 전문가님 최근에는요 전고체랑 리튬 관련주가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이 중에서 네. 원통형은 기본적이고요. 아무래도 원통. 네, 원통형은 원통 기본적이고요. 아저씨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광물. 광물. 네, 광물. 리튬 네, 광물. 광물 리튬을 중요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리튬 광물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입니다. 음. 양극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윤지우 아나운서 옆에 보시는 잔명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황이 도화서고 있어요. 네. 저는 업황이 도화서고 있다고 이미 2차 전지는 업황이 도화섰습니다. 왜냐하면은 SK온이 13조 원 수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NNF가 3조 수주를 했고요. LG엔소의 4680 원통 배터리 계속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 보조금리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스포트가 파산이 되면 그 반사이 2차 전지 올 수밖에 배터리가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월 말쯤에 한국판 IRA가 시작됩니다. 오. 근데 이런 소재도 있는데 왜 2차 전지 상승 안 해요? 역시 아유 피곤해 2차 전지 지친다. 왜냐하면 환율이 저 정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상승합니까? 여러분들 환율 1,470원까지 갔는데 2차 전지 왜 떠졌냐? 그 이유 환율 때문에 떠졌다. 이건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그동안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2차 전지 샀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샀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꾸 빼게 만드는 외부적인 환경이 관세, 정치적 관세하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매도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업황은 대산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업황이 대산하지 않았다고 하면 삼성 SDI도 유증 3조 원 이상 안 했, 2조 원 이상 안 했죠, 여러분들.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삼성 SDI가 유증을 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했다고 하면 방산주하고 조선주 쪽에다가 투자한다고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근데 방산주, 조선주 지금 올라갑니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I가 유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네. 전고체 배터리하고 삼성 SDI의 장비 수주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삼성 SDI가 유증할 때는 2차 전지 전고체하고 장비 수주 좋은 것들이 올라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할 때는 조선주하고 반산주가 떨어지고 있다고. 네. 그렇죠? 뭔가 네. 눈치채셨습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장은 공매도 시작시 공매도 언제입니까? 3월 31일부터 재개가 3월 됩니다. 30일입니다. 자, 다음 주 32일 날인데 그때 제일 바닥에 2차 전지 라인으로 당겨 공매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2차 전지가. 왜? 왜? 여기 제리가 얘기하잖아요. 제리가.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겟 되죠. 올라간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아요. 대참장군 공매도 증가, 공매도 증가. 왜? 2차 전지가 지금 막 올리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증가, 대참장고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참장고 하는 거는 23년 12월 3일날 공매도가 제재하기 전에 공매도 일부 갖고 있던 자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참장고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부분에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시장의 심리 현상을 보면은 공매도가 시작일 때 제일 많이 안 올라갔을 때가 어디냐?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네, 누구나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되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상승이 되느냐? 우리는 과거를 알면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테마도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23년 12월 6일입니다. 공매도 제한 수혜주예요. 그리고 23년도 여러분들 여기서 천천히 잘 숙지하세요. 네.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뭐였죠? 2차 전지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에 그때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게 2차 전지였어요. 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23년 12월 6일 날 공매도를 한시적 조치로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공매도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제한 소유주가 공매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코스닥이 7% 상승했어요. 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님이 상가 왔으니까요. 네. NNF도 20% 올라갔으니까요. 와우.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월 30일 날 공매도 시작할 때 이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매도 시작이 됐던 제일 낮은 공매도가 안 들어올 것 같은 종목들 그거 상대하면 누구 얘기했습니까?
2차 전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요. 안 그래도 뭐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관세에 대한 협상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4월 2일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점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도 재개 수혜에 더해서 불확실성 해소까지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4월에는 그래도 증시가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괜찮을 들어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4월에는 진짜 이번에는 2차 전지가 4, 5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계속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그렇다고 하면 중국도 계속 관세를 받고 있고요. 네. 이 배터리 양극재 핵심 건물이 리튬이 있고 니켈이 있고 코발트가 있고 망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더 떠질 게 없어요. 만약 더 떠지잖아요. 그럼 중국도 큰일 나요. 여러분들. 중국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중국한테도 약간 밀리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죠? 중국이 우리는 전 세계는 이 광물이라는 게 올라가려면은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져야 돼요. 공급이 네네. 적어져야 그 자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중국은 완전히 덤핑도 아니고요. 중국은 그냥 땅에서 꺼내기만 하면 리튬이 있으니까 네. 인건비도 싸지고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싸진 걸 이용해가지고 광물을 계속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니까 자원 가격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따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기업들이 23년도에 광물 자원을 상따를 해온 거야. 너무 비쌀 때. 상따를 한 거예요. 네. 상따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주가에서 사람들이 3년 동안에서 탈출 못한 것처럼 이들도 자원에 대해서 탈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양극재 부분에서 양극재 시가총액이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았니? 양극재 에코프로와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아닙니까? 그렇죠. 네.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네. 포스코 그룹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양극재들이 2차 전지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게 양극재죠. 그게 양극재고 지금 리튬, 니켈, 코발트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또 자원이 올라가는 거고 업황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쇼커버닝을 올리면 됩니다. 2차 전지가 4, 5 달부터 쇼커버닝어 시작이 될 거예요. 기존 대창장고하고 개인들 간의 수급이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차 전지가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도 대창장고로 인해서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노스포트, 광물 가격 상승, 도매, 소매, 중고 전기차 판매 가격 상승, 공매도 재개, 중국 배터리 법안, 하원 통과, 이거 법안 통과 시 중국 배터리 탑재 금지입니다. 이 모든 게 4, 5 달에 눌려있던 호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2차 전지 사고 대창장고 간의 쇼커버닝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눌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 업황이 대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포스코 그룹을 보고 느꼈습니다. 포스코 D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포스코 DS 희한하죠. 희한해요. 예전에 코스피 라이너는 계속 올라갔는데 포스코 DS가 포스코 그룹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물론 엔비디아 부분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DS가 계속 수혜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용하게.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네. 포스코 엠텍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파란 색깔 장대 양봉 있죠? 네. 저거 대체거래소 때문에. 대체거래소 한 주 가지고 상가 올려놨다가 네. 아이고 그 대체거래소 왜 하는 거지? 지금도 이해 못하겠네. 어쨌든 리튬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을 보시고 양극재 부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코 그룹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에코 그룹도 같이 올라가고 포스코 에코 프로 패밀리가 맨 처음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생 섹터들이 올라가고 4월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린 부분이 쇼커버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전쟁터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전쟁터로 가자. 이 말 좀 이상하겠네. 전쟁터가 아닌데. 자, 일단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DX가 대장주로 가장 먼저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주고 있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다른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LNF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미리미리 저희와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날 때까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